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천만 서울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석 시장님과 조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량구 3지역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금년 하절기는 유별나게도 묻었는데 이렇게 건강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일찍이 우리 성녀들께서는 화생어다탐, 자생어불안, 어불인, 소인존 자실, 삼사일원, 삼사일행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재앙은 지나친 탐욕에서 비롯되며 죄악은 어지지 못한 데서 발생하고 남을 해하면 분멸하게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였으며 은행 또한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숙제볼 만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장님께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온전하나 줄이기와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온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근거한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며 태양광과 원전, 화석연료에 대한 생산 단가, 조건 편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후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태양광,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의 생산 단가 득표를 제시하시고, 부전자의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화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신선한 결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후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서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이 적극 고려된다고 사료되는데 서울시의 추후 비전은 무엇인지, 또한 황금에서는 현재 공중나라 부서를 활용하여 성동구 마장동 808번지 주민센터 앞과 구로구 구로동 구로리 공원, 금천구 가산동 제일머직 아울렛 건너편 세 곳의 고성능 급속 충전시설을 보급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인프라 확장 방안은 무엇인지, 미래의 먹거리라고 사료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서울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포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승 의원님이 그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또 전기자동차라든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사실 서울시장이 되면서 시장이 해야 될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그런 정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당대로서도 이미 중요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에 지금 굉장히 무더위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상 기온이 결국은 그 기후 변화의 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한 5달 만에 2012년 4월이었는데요. 그때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2014년까지 원전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분량, 그 에너지 분량이 200만 TO인데 이걸 일단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6개월 앞당긴 2014년 6월까지 204만 TOE, 그러니까 1TOE라는 게 석유 1톤을 떼서 생산되는 에너지더라고요. 그래서 204만 TOE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 7월 제가 이제 재선이 돼서 2기를 시작하면서 2단계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그 테마 아래서 2020년까지는 400만 TOE, 그럼 원전 2기 분량을 우리가 줄여보자,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지금 현재 2016년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약 한 126만 TOE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뭐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이런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서울시에 많이 늘릴까, 이건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폐기물도 지금 저희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인천시장과의 또 환경부 장관과의 아주 긴밀한 협의 아래 우리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장인 수도권 이 폐기 시설을 확보했고, 그런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 폐기량이 줄어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오히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력도 서울시의 경우에 상하수도가 있잖아요. 그 수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또는 하수 관거에서도 아주 소수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도시로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2018년까지는 저기 에너지 질문 분량이 많으니까요. 자금률을 들어주시면 20%까지 고맙겠습니다. 예. 올리면 설사 그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암흑도시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에너지가 작동되는 그런 네, 도시로 시장님의 그 만들어가고자 보관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지적했듯이 여러 여건 등등을 미루어서는 부전자 열악한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참 애석하다. 그리고 근간에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종일에 배럴당 100달러 하던 유가들이 지금 50달러 미만으로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의도 있고 해서 제가 한손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료 단가, 연료비 단가, 연량 단가 이렇게 시행 뽑아봤는데, 이거는 서울시 자료가 좀 업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장님께서도 큰 정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간파하셔서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런데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직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쪽 답변을 안 드렸는데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시장 입장 이해합니다. 예. 전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도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질문을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군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시간이 그때 해주셔가지고 기대를. 이게 예. 하루 종일 해야 할 질문인데 40대 넣은 거니까 압축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십시오. 예. 예, 다음은 동부간선도로의 재화 사업과 착공과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유사 지역인 거가대교 현장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산 거제간 연결 도로는 총 연장 8.2km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심 48m에 건설된 침매터널과 이주탑 사장교, 해저가 뻘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3주탑 사장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터널 공법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180m의 한강 콘크리트 함체 지하로 18개가 가야 연결되어 되기 완성된 때문에 침매터널은 수화를 강 바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총 연장 이런 공정을 3.7km,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 전용 침매터널이며 이주탑과 3주탑으로 이어지는 사장교는 세계 최초의 곡선형 다이아몬드형 주탑을 적용하였습니다. 2010년 완공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는 최적화된 설계와 미래를 생각한 안전성으로 세계의 바다를 잇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바다 및 단단한 지반을 뚫어 만들어지는 굴착터널과 달리 침매터널은 육상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물 위에 띄워 설치 지점으로 운반, 구조물 사이에 수압차를 이용해 접합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한 후 수중에 묻는 방식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국내 유사적인 거가대교 해저 터널 공법입니다. 남해 40년 해저 수심에 시공된 터널 공법에게 참조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본회의는 누누이 주장해오고 있는 동부간선 도로의 재화 사업에 대한 시장의 진선화에는 무엇이며 잠깐 동영상 좀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 그 전에 나갔지만 요즘에 근간에 찍은 동영상이니까 잠깐 보시고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간간히 동영상을 넣어야 좀 재밌죠? 예, 지루하니까요. 시장님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예. 제가 재밌게 편집했습니다. 예. 저는 현재 중장천변에 나와 네, 있습니다. 나왔네요. 시간이 10시 7분입니다.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의 소통이 원활히 못합니다. 역시 동부간선 도로의 지중화가 속히 추진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중량천변의 묵동과 월교동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고 이쪽에는 자이 아파트, 공릉역 일부의 삼릭 아파트, 월교동의 하나 아파트 이렇게 저는 중간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량천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중화되면서 중량천이 빨리 수변 공원화 되어서 정밀터널과 더불어서 중량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하가 완료되면은 여의도 면적의 70% 달하는 수변공원이 조성되어서 이 부분에 약 150만 명의 서울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되고 수변공원 조성과 함께 연접 정밀터널의 관광 활성화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아름다운 서울 중량천을 찾을 것이며 수원분이 해소는 물론 가로망의 직속화로 상습 정책 구간과 불법 도로 시비 해소도 금상첨화의 여건을 갖추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후 지상구간의 공원화 사업 추진 내역과 장미터널과 연계한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 및 명소화가 절실한데 서울시의 보관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미 민자 제안이 있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중랑천을 어떻게 하면 지금 양쪽이 전부 도로화되어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접근성도 차단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것인지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동시에 또 홍수를 대비하는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하는 이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또 경기도와 협의를 이게 지금 의정부까지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동북 4개 구와 또 의정부까지 다 이어져서 8개 지자체, 기초지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들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적인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랑천 마스터 플랜을 용역으로 해서 지금 지난 7월에 이미 용역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이 구체적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그 상부를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리 공원도 만들고 또 도로는 이제 지하로 가기 때문에 이 제방이라든지 이런 걸 생태 숲으로 만든다든지 또 그 중랑에서 유명한 장미 터널하고도 어떻게 연결한 그런 수변 공원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많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환경을 사랑하시는 시장님께서 조속히 이걸 하나 해내십시오. 그럼 시장님 큰 발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와 또 국고 지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광복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뉴턴 해제 지역의 총괄 사항과 추후 서울시의 방향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뉴턴 해제 지역의 상세 내역과 주차 빈도 열악성, 복지 인프라의 전무에 대하여 각종 민원에 의한 서울시의 대책과 뉴턴 해제 지역의
도시 재생 모델 시범지역 지정 현황, 또 지원 내역은 무엇인지, 또한 중앙 뉴타운 매물 지역에 서울시와 국가 예산의 매칭 펀드로 해서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을 갈망하는 민원이 꾸준히 상존하는 바 서울시의 보관은 무엇인지 포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영상 서울시에 보시면서 동영상 방향 주시면서 하십시다. 말씀하십시오. 동영상 네네. 나오니까. 그 지금 서울시에 총 35개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서 저는 현재 중화 2동, 3동 지역에 그래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뉴타운 약 해제 듣고 지역에 말씀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참 천혜의 자연 요건이 양호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반 인프라가 역부족입니다. 특히 주거 복지 시설과 또한 그 여러 가지 등등에서 주민 차원의 편의 시설이 역부족입니다. 인프라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해제 지역이 도시 재생 모델 시범 지역으로서 마을 주차장을 설치하고 새로운 차원의 도시 재생 모델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새로운 차원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내심 초조하고 안타깝게만 합니다. 특단의 개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현재 중랑구 무기동 소재 249번지 2호 앞에 있는 지능범죄수사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1970년도부터 중랑구를 치안을 총괄하는 중랑경찰서가 자리하면서 이 지안의 치안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중랑서는 제3택지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소유시유지인 이 부지가 1,500평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시의 졸속으로 인해서 국고로 교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산실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후에도 꾸준히 노력해서 국고와 서울시가 똑같이 매칭으로 해서 당초 원한 대로 문화복지센터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 지금 재정비 촉진 구역이나 또는 존치 정비 구역이 총 305군데인데 그 중에서 지금 98개 구역이 해제되거나 해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해제 지역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건축 행위가 금지돼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대안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뭐 공동 이용 시설이나 앵커 시설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할 때는 기반 시설이 필요한 기반 시설을 먼저 검토해서 그렇게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 3개 지역이 국가 사업으로, 국가 선도 사업으로 또 우리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어떤 노후화를 이렇게 재생하는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고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지역 재생 종합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별로 약 한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마중물 사업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각종 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또 마련해서 시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신내 환승역 설치 공사는 국가 시행 사업이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아마 2017년도에 완공하는, 개통하는 그런 걸 목표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확보되지 않은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하고도 협의하고 또 지역의 그 박홍근 국회의원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무튼 좀 더 조기에 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뉴타운 매몰 지역이 중량뿐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총체적인 사안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십수년 동안 제반 그 인프라를 억제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랄지 모든 복지 시설이 엉망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입니다. 6호선 봉화산역과의 연장선인 신내 환승 시설의 조기 개통과 별도선 구리 도매시장역과의 연결상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동영상 잠깐 보여주십시오. 경춘선 신내역입니다만은 저는 현재 신내 지역에 경춘선 신내 역사태에 나와 있습니다. 신내역이 앞으로 큰 대망의 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6호선 봉화산역에서 환승시설을 해서 여기 연결이 되고 이곳에서 다시 구리 시장역과 함께 연계가 된다면 4통 8달의 이 가로망이 형성이 되어서 이쪽 주민들께 커다란 교통의 요충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저속히 예산을 세워서 환승시설이 저속히 완공되고 이 가로망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내역 현재 6호선 봉화사역과 신내역 환승시설이 선언돼야만이 벨레선과 구리 도매시장역과의 소통이 후속타가 바로 이제 연계되는 것입니다. 신내역 환승시설의 공사가 지지분 딜레이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신내역 환승시설 조기 완공 및 벨레선과의 조기 연결 시행 방안의 구체적인 내역과 벨레선 구리 도매시장역과의 연계 추진 현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렇게 보여주신 신내 환승역하고 별내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신내역 구리 별내선 연계 사업은 이 경기도의 신청에 따라서 금년 1월에 KDI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금년 11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국토부 또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내 환승시설은 금방 바로 공사 접근한 거 아닙니까? 지금 봉화역에서 신내 환승역.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신내역에서 이제 구리 도매시장역 말씀하셨고 그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교통본부장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쉬시고요. 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의상이 너무나 다양하신데 이게 네. 색깔별로 몇 개나 계세요? 전 팔색조라고 그럽니다. 팔색조요? 네, 빨주노 저 파나봅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네. 예,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네. 신내 환승역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경춘선 광역철도 사업하고 6호선하고 이렇게 환승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국가 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차원의 예산이 한 63억 정도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조기에 확보해서 일정대로 내년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이 좀 확보되면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중병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오셨으면 몇 가지만 잠깐 깔맞게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이제 거기 빨리 조속히 착공해서 완료된다는 사항이고 그러면 4통 8대의 가로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동해시장까지 자유롭게 이렇게 내통하지 않겠습니까? 중량뿐이 아니라 전 연계선이 6호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착안하셔야 됩니다. 그 7호선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승강시설의 조기 착공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괄 사업 추진 내역과 3번 주기의 사업 추진 내역, 현황, 금년도에 공사부는 예산 편성 완료가 됐으나 착공 오리무 중이어서 미론이 시도하고 있는 바 예산 향배 상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기존 약정과 같이 추후 공사 시스템에 관하여
마스터 플랜 등 제시하시고 공사가 지지부진 말씀드리고 있는 사유와 정확한 착공 및 준공 여부에 관한 총괄 상세 내역, 그리고 구현해서 건너편 2번 출구의 착공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시고, 또한 그다음 민원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먹골역 1번 출구와 5번 출구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시공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며 계획이 있으신지 포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예, 뭐 말씀 주신 내용 의원님께서도 2014년도에도 이미 시정 질의를 해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역 내부 계단에 4대 또 3번 내부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 설치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모든 일정들이 한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일정대로 좀 가능하면 조기 좀 단축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소상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 이제 6번째 질문인데 봉화성 근린공원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화사는 1970년 8월 6일자 건설부 고시로 공원 지정된 이래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근린공원의 공원화 사업이 부진하여 민원이 번번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7립 근린공원의 공원화 사업 활성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묵동 산 46의 1호 화랑마을 뒤편의 공원조 사업이 전례되고 있는 바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잠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중야구 묵동 산 46-1호 화랑마을 뒤편에 와 있습니다. 종전에 공원시설이 약간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총 여기가 14만 제곱미터 중에 우선 보상 문제로 해서 1만 제곱미터를 이번에 공원 계획에 산입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7억 원에 달합니다만은 현재 보상이 16억 완료됐으나 1억 원 정도 부족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속히 예산을 세워서 공원화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상단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지와 산림이 봉화산이 연접됐기 때문에 우범위에서 산으로 도피한다라면 체포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님께서 수건 사업인 CCTV 증설과 또 보안 등 증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봉화산은 약 100만 제곱미터입니다만은 사유지가 60%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근린 공원화해서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고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린공원 봉화산의 주택과 연접지역은 우범지기 비일비재하여 관할 기관과 우리의 목소리와 CCTV의 보안 등 설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시 예산 타량으로 지지분하고 있어서 다방면의 예산 지원이 시급한 실정인 바 서울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상부의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와 개보수 민원에 대하여 대안은 무엇인지 포괄하여 답변하시고, 그리고 중량역 고가 하부 휴게 공간 조성 사업은 예산 편성은 10억으로 완료되었으나 기본 계획 용역마저 지지분 고리부 중인 바 서울시의 주부 비전은 무엇인지 포괄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타이트하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한강 몽땅 축제의 통과 사항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연역에 관한 사항, 연도별 행사 내역,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 및 민간 차원의 상세 참여 내역, 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 사항, 금융대 행사 사항 및 행사 내역 강평, 서울 시민에 대한 시혜 사항이 국서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서울시 입장과 주 보안 사항 무엇라 사유하는지, 금년도에는 채 1,200여만 명이 서울시 시민께서 학예 필수제를 이용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은 약 9억 7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2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찬년도에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서울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복지관 운영 실태는 시립과 구립 기타 민간 차원의 복지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의 답변, 또 복지라는 용어는 좋지만은 예산과 공력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여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 효율이 필수라고 사례가 되어집니다. 서울시의 방침과 각 자치단체에 대한 매칭과 행정적 내역을 모시며 추후에 저예산 고효율에 저음한 복지의 비전을 뭐라 사례한지 밝혀주시고 당초 중앙정책 부지였던 무기동 이사구의 입원지 4,7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종합문화 시립복지관의 시설, 무기동 주민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졸속적인 공유재산 관리 본능 개정으로 인하여 복지에 공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매몰지역이며 복지의 사각지역인 중화동과 무기동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서울시의 실정 및 수비전 간의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 교육감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오랜만에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주 뵈하는데 예. 현재 11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신내동 3구역의 4호 1,300여 제곱미터 신내 이 택지지구 학교 용지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PPT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신내동 3구역의 4호 고등학교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1년 전부터 학교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왠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도심에 흉물로 잔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태양이 정렬하고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참 땡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은 중랑구의 참 오랜 수건 사업인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랑 구민들께서는 본 학교 부지가 실용예술 특성화고 설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왠지 아무런 제스처도 없어서 11년째 방치되어서 흉물로 거듭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교육청에서는 조속히 이 지역을 학교 부지로 매입을 해서 실용예술 특성화고 설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교육감님의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은 예. 많고 예산은 한계적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의 그 바로 연접이고 참 고급 주택가의 연접이고 중랑구의 핵심 그 노른자의 땅인데 본부지가 장기간 방치고 있어서 흉물거리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용도로 추후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실용예술 특성하고 유치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포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산에 따른 고등학생 수가 급감하고 또 학급 수가 감축함으로 인해서 요것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2011년에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동부 학구군 전체의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 수요는 특히 일반고 신설 수요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교육부가 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확대하라는 30% 정도까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미개설 학교용지 등을 활용한 특성화고 신설 쪽 이 부분을 일단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만 명이 향후 몇 년간에 감소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권역별로 그 학생 수의 추이가 있고 또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개별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또 가까운 근거리 학교를 요구하는 그런
이 세 가지 측면의 딜레마가 저희한테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학교 이전 재배치를 많이 활용해서 이런 그 딜레마를 좀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수와 중량과 열악하기 때문에 시험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좀 아름답고 특수 있는 예, 그 나중에 보도를 검토해서 의견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있다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내 삼택지 지구 내에 시돌초등학교의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동영상 잠깐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은 현재 저는 신내 삼택지 지구의 세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과 23m 이격 거리에 포천 구리간에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3%에 이르고 있고 이 공정이 끝나가 동시에 많은 차량이 집중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소음 분진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우대한 아파트 주민들이나 학교 학부형 측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공사 구간이 조기 터널화되어서 이주의 주민들과 학생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이 상단부 운동장과 하단부의 유휴 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고 본연은 각고의 서울시장과 교육감님께 간청합니다. 세솔초등학교 4층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면을 보면은 약 3,000제곱미터의 공지가 있는데 현재 행복주택의 임시 막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8m 도로가 흐르는데 이 도로까지 합쳐지면 약 4,000제곱미터의 부지가 확보되는 시험입니다. 이 4,000제곱미터의 부지를 세솔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운동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각고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애로가 있고 뭐 이런 잘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솔초 운동장 제공 등 민원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며 좀 전에 본연이 현장을 지적했듯이 남측 전면의 행복주택 연접 토지인 주민 복합시설 용지 약 3,000제곱미터 그 옆에 또 학교와 사이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1,000m, 이거 합하면 예. 4,000m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걸 운동장으로 만들 수 없겠다 생각들이 운동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숨통을 좀 튀겨 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좀 추후에 해법을 예. 찾겠습니까? 그 지역의 박호근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본 바도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지 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 상황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합시설 그리고 도로 1,000제곱미터까지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합치면 4,000제곱미터의 운동장이 있어서 그걸 새로운 운동장으로 하고 사실 구리 포천 고속도로 때문에 예.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는 방향에서 긍정적 검토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SH공사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기존 운동장 활용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기존 운동장도 어차피 다른 주민복합시설이 들어서면 학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 운동장 그냥 존치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H공사가 갖고 있는 주민복합시설을 새로운 운동장으로 하는 그러면 학교 환경이 훨씬 좋아지니까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지금 긍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현장을 생생하게 본 것 같죠? 네. 잘 이해하시고 좋네요. 그러니까 기존 운동장은 거기 고속도로가 2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자연경관을 보호해서 이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했듯이 좀 전에 보내주셨듯이 4,000제곱미터의 새로운 운동장을 개설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 조성을 좀
창출이시 바랍니다. 예, 지금 운동장이 사실은 학교보다도 더 교사동보다 더 높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안 좋습니다, 사실. SS 부지니까 시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사항입니다. 이제 다음 그리고 시간이 타이트하므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의 추진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답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량감리학교 시설개선 요청에 대해서 목교초등학교 보건실 확보에 대한 대책, 태릉고등학교 급식실 개보수에 관한 대책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교육감님? 예, 그렇게 하는 자리에 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열정적인 우리 김동승 의원님 방대한 주제 시정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